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덕여고의 MC를 맡고 있는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의 정신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피맘 아동가족상담센터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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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또 네. 새로운 게스트분께서 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강동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나이가 막내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경력이 막내신 건가요? 경력은 막내는 아니지만 네. 나이로는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나이로 막내. 네네. 아이, 막내가 여자분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여긴 짝일 거예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 중인 취준생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비전공 분야, 전공 분야, 알바 등등 해보다가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취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0대가 되기 전에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30대가 되니 슬슬 부담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연세가 많아 곧 퇴직을 하실 나이가 되시기도 하였고 빨리 취직한 친구들의 경우 대리, 팀장을 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둔 친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직장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자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어디든 빨리 취직을 해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디든 들어가서 버티면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이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좌우할 선택인데 현실적인 상황이나 남들 눈치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이성적인 걸까요?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고 저랑 잘 맞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상일 뿐이죠.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준비한다고 무조건 합격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어떻게 보면 도박 같은 행위죠. 준비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일반 회사조차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슬슬 현실을 직시하고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조언해 주시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내가 너무 늦었나?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의견과 함께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고민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희 30대 초반 이제 취준생 네. 분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네. 가는 사연인 것 같네요. 혹시 네, 센터장님 딱 사연을 보시고 네네. 혹시 딱 바로 드는 생각이 혹시 네. 있으셨나요? 이 고민은 어떤 고민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진로와 선택에 대한 고민이겠다라고 느껴졌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불안하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네. 좀 불안해 보이는 게 혹시 느껴지셨나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랑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나 어떤 자존감이나 다른 것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많이 불안하시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보면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은 네. 뭐 자녀도 있고 뭐 어디 팀장 네. 대리 이렇게 달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감정을 네. 네, 이렇게 캐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시기 때문에 또 이제 다시 취준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아직 20대 후반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이 사연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거랑 이런 게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친구들은 이제 정규직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직급도 달고 이런 거 보고 저는 이제 아직 계약직에 머물고 있고 지금 차도 아직 없고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데 조언을 친구들에게나 뭐 다른 선배나 이렇게 듣고 싶어도 좋은 소리를만 제가 듣고 싶기도 하고 네. 뭔가 그런 거 보면은 이분과 정말 공감되는 보면은 이제 조언을 듣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슬슬 자리 잡아야 하니 그냥 어디든 들어가서 버티면 되지 않겠니? 네. 이런 말은 또 싫다고 하세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양가 감정이 들고 계신 게 아닌가.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혹시 그런 부분이 이제 안전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또 전공이냐 비전공이냐 또 갈라질 수도 있고 뭐가 정답이다 얘기하기는 사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다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냐. 자기가 하고 싫은 것도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가슴이 뛰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조언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연자님이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실까요? 선생님이 혹시 이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네. 현실과 이상에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현실보다는 이상을 따라서 조금 더 이제 하고 싶은 걸 준비해보고 네. 그런 조언을 듣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막내 선생님은? 저는 진짜 마음적으로는 네. 진짜 위로가 되는 말, 제가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듣고 네, 싶기는 한데, 현실적인 조언, 지나치게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서 저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게 제 네, 인생에 좀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으면 네, 하는 좋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연자분은 우리 정신호 선생님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강 선생님 같은 분이실까요? 에 따라서 어떤 조언이 맞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저 이렇게 되고 잘 들었긴 하지만 마음에 담아두진 않고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 직장에서 그랬고 내 친구들도 그랬어. 근데 몇 명이나 그랬나 했더니 3명이요. 그 3명의 말이 사실은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되는데, 이거를 선택적 듣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은 자기 조망을 통해서 자기 현실과 이상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 때는 마리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나 때는 마리아가 필요한 거거든요. 조언을 듣고 싶다는 얘기는 뭐 옛날에 10년 뒤, 20년 뒤도 될 수 있지만, 먼저 취업한 친구들, 이 나 때는이라는 게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험을 주고받고 나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경험이 내 현실과 맞는지는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 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고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은퇴하기 전에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좋은 취직을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마디 던지시죠.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어떻게 할 거니? 그렇죠. 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딱 하면 진짜 감사하고 걱정되고 해서 어떤 도전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알았어요, 좀 그만 좀 하세요. 나도 걱정 안 한 줄 알아요. 막 하면 이 아버지 부모님의 걱정이 사실은 이제 가정의 불화가 이제 생기는 거겠죠.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 얘기,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비정규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 부분에서 현실적인 거하고 이상적인 거하고 자꾸 부딪히시잖아요. 상담에서는 MBTI를 많이 근거로 가지고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기간을 설정해서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오감을 쓰는 S 쪽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만져보고 듣고 먹어봐야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정보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세요. 측정 가능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반대에 있는 직관을 쓰고 있는 N이라고 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획 세우고 어떻게 삽니까? S는 지금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N 쪽에 있으신 분들은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N 쪽에 혹시 이 사연자분이 S 쪽의 성향이신지 N의 성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N의 성향의 조언을 한 번 더 드리자고 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멀리서 응원하고 같이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민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대 20대, 30대 분들은 안 겪어보지 않은 고민일 것 같아요. 무조건 다 겪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연 접수하신 분도 그렇고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누구나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다들 힘내시고 잘 선택하시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12월 저희가 마지막 주까지는 좀 많이 힘들고 저희가 아마 12월 셋째 주 정도까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언제든지 사연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